거장이라고 하면 보통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게 붙는 영광스러운 호칭인데요. 이 거장이라는 단어가 결코 어색하지 않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요즘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휩쓸며 한국 국적으로 피아노 부문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손여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식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천재다, 아니면 거장의 반열에 오를 한국의 대표 피아니스트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저는 저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어서 별로 부담되지 않아요. 그래. 네. 다양한 음악가들과 또 공연을 펼쳤는데 네. 그중에서 잊지 못할 인연이 있죠. 일본의 작곡가 사무라고치 마모루 씨와 함께 또 공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만든 음악,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를 했죠. 네. 이분께서 피아노 소나타 1, 2번을 작곡하신 거를 저한테 헌정을 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레코딩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일본에서 각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분이 인기가 있는 또 이유가 네. 일본을 대표하는 베토벤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시죠? 사실 그 베토벤이라는 수식어는 그 이분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네, 완전히 청력을 상실하신 분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베토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부모를 두신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영화 음악이랑 게임 음악 여러 가지 각종 음악 하시다가 이제 클래식 음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서 지금 작곡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귀가 안 들리는데도 작곡을 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만드시던가요? 베토벤 같은 경우도 네. 청력 완전히 상실한 후에 제 생각에는 이제 더 멋진 음악 세계를 구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도 제 생각에는 청력이 없어진 후로 오히려 더 이렇게 자기만의 내밀한 그런 음악 세계를 더 구축을 하신 것 같고 뭐랄까 더 깊이 있는 음악 세계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여름 씨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지금 점점 오르고 있는데 2년 전이었죠.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한국 국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거든요.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지금도? 네, 그럼요. 기억 너무 생생하게 나고요. 네. 네. 사실은 저는 그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콩쿠르 같지 않고 되게 정말 연주하는 기분이었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어서 되게 돌아가고 싶고 그립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여름 씨가 피아노 부문 역대 최고 성적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인이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래서인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해외 공연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공연을 하고 왔고 또 12월에도 이제 중국에서 투어가 있어요. 네. 제 독일 오케스트라 이제 중국 투어에 제가 협연을 하게 되고요. 2월하고 4월은 이제 또 일본에서 계속 공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태리하고 독일 이런 곳에서 계속 연주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올해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행사, 또 한미동맹 60주년 기념만찬에 또 나서서 또 우리나라 대표 외교 사절의 역할도 했습니다. 네. 어땠나요? 이렇게 큰 무대에 설 때마다, 의미 있는 무대에 설 때마다 남다른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한미동맹 60주년 그 음악회는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이셨던 그 미군 분들이 막 계시는 와중에서 연주하니까 좀 뜻깊었던 것 같고, 되게 특별했던 행사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신문에서 최연소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네. 제법 독자층이 두터워요. 보니까요. 이제는 칼럼니스트 손여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글을 쓰는 게 괜찮나요? 어때요? 아, 너무 어렵고요. 어려워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네. 한 달에 한 번도 정말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재미는 있는데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주로 어떤 내용 위주로 쓰려고 노력을 하나요? 보통 이제 음악에 관한 내용들을 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음악 전문가분들 중에 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음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이제 그렇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음악을 직접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한 그런 측면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름 씨 연주회를 갔을 때 우리가 받는 프로그램 북에 그 곡 설명도 직접 쓴다고요? 네, 주로 이제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보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사실은 그 곡 설명을 하나하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정이 담긴 연주회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작곡가나 무슨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음악을 직접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달리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청중들하고 음악회를 보시면서 공감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학문적인 분야를 공부하는 게 피아노 연주에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무래도 음악을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저한테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름 씨가 펼치는 그런 연주 스타일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뭔가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 피아노에 대한 열정과 사랑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